민호는 차가운 가을바람을 맞으며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 생각에 잠겼다. 2년 전 수진과 결혼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복잡한 가족 구성을 상상하지 못했다. 평범하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청년이었던 그를 장인 장석호는 늘 믿어주었다. 민호야, 너는 참 든든한 사위야. 장인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1년 전 장인은 깜짝 발표를 했다. 내가 다시 혼자 사는 게 버겁다. 아내를 잃고 나서 같이 지낼 사람이 필요해서 재혼을 하기로 했다. 그 상대는 지연이었다. 아직 30대 후반에 젊고 세련된 여성. 장인보다 20살이나 어린 그녀를 처음 봤을 때 민호는 당황스러웠다. 결혼식장에서 수지는 복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선택을 존중했다. 민호 역시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집안에 어둠이 깃들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다. 민호 씨, 피곤하지 않아요? 이거 차 한잔 해요. 지연은 나이 차에도 불구하고 집안일을 능숙하게 챙겼다. 장모이지만 그녀의 말투에는 묘한 온기가 배어 있었다. 마치 또래 친구와 대화하는 듯한 편안함이 있었다. 민호는 처음엔 멋쩍었다. 어머니라고 부르기엔 너무 젊고 그렇다고 누나라고 하기엔 관계가 애매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배려가 마음 깊이 스며들었다. 회사 일이 많이 힘드시죠? 장인어른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민호 씨가 요즘 야근이 잦다고. 아, 네. 괜찮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녀의 걱정 어린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민호의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다. 이상하다. 왜 이런 기분이 들지? 그는 스스로에게 반문했다. 수진이 야근으로 늦는 밤이면 지연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다. 민호 씨는 참 착하세요. 수진이가 좋은 남편 만났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민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 거지? 죄책감과 설렘 사이에서 흔들리는 자신이 당황스러웠다. 지연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나이 많은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점점 커져갔다. 장석호 씨는 좋은 분이지만 내 마음을 정말 이해해 주실까? 그녀는 민호와 대화할 때면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해시태그 3장. 수진의 의심. 수진은 점점 이상함을 느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종종 장모와 남편이 함께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과 눈빛은 단순한 가족 이상의 친밀감을 풍겼다. 어머니, 민호야, 뭐 그렇게 재미있는 얘기해? 아, 수진아 왔구나. 그냥 회사 얘기 좀 하고 있었어. 민호의 대답은 어딘가 어색했다. 지연 역시 급히 찻잔을 정리하며 자리를 떴다. 나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걸까?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다. 정말 내가 예민한 걸까? 아니면 그녀는 자신의 의심을 떨쳐버리려 노력했지만 계속해서 이상한 장면들을 목격했다. 아침에 일찍 나가려 할 때 지연이 민호의 넥타이를 매만져주는 모습. 저녁 준비를 하며 둘이 주방에서 나누는 소곤거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확연히 달라지는 분위기. 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건가? 수지는 자책했다. 하지만 여성의 직감은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렸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 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마음속 균열은 점점 커져만 갔다. 밤마다 민호 옆에 누워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까? 그럼 왜 이렇게 불안하지? 어느 토요일 오후 민호가 샤워를 하는 사이 수지는 우연히 그의 책상 서랍을 정리하게 되었다. 그때 작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손으로 직접 쓴 글씨. 받는 이의 이름은 없었지만 내용을 보는 순간 수진의 손끝이 떨렸다. 당신 곁에 있으면 나 자신을 되찾는 기분이에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옳은 건지 모르겠지만 솔직한 제 감정입니다. 수지는 편지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게 정말 민호가 쓴 글일까? 받는 이의 이름은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 편지는 장모에게 쓰인 것임을. 아니야. 이건 오해일 거야. 하지만 수진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내 남편이 정말 장모와? 그녀는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으면서 온몸이 떨렸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절망인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어떻게 해야 하지? 못 본 척 해야 하나? 아니면
샤워를 마치고 나온 민호를 보는 순간 수지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평소와 똑같은 미소를 짓고 있는 남편이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확신은 며칠 후 이웃 김 여사의 말로 굳어졌다.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수진아, 내가 이런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가끔 밤에 장모님이랑 사위분이 둘이서만 마당에 앉아 있는 걸 봤어. 참 묘하더라고. 네? 아, 별 뜻은 아니고 그냥 요즘 재혼 가정들이 복잡하다 보니까. 근데 너무 친해 보이긴 하던데? 그 순간 수진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남의 입을 통해 듣는 말이 더욱 현실감 있게 다가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은 걸음걸음이 무거웠다. 집에 도착해서도 평소처럼 행동하기가 어려웠다. 추석이 다가왔다. 온 가족이 모이는 날 수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할 것 같았다. 차례상을 차리며 지연과 민호가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추는 모습을 보니 속이 뒤틀렸다. 여기 전 좀 더 놓을까요? 아, 그래요. 민호 씨 취향에 맞게.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 그들의 대화 속에서 흐르는 묘한 기류. 식탁에 앉은 민호와 지연을 바라보는 수진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장인 장석호는 그 모든 긴장을 눈치채지 못한 채 술잔을 기울였다. 우리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화목하게 지내자. 장인의 건배사가 수진의 귀에는 비수처럼 꽂혔다. 결국 수진은 입을 열었다. 술이 몇 잔 돈 후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엄마, 아니 장모님, 민호 씨, 두 분, 도대체 무슨 사이예요? 순간 집안은 숨소리조차 멈춘 듯 고요해졌다. 민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지연은 손을 부르르 떨었다. 장인만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수진아, 그건 오해야. 거짓말하지 마. 난 다 봤어. 둘이서만 속삭이고 둘만 웃고 심지어 편지까지.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편지를 꺼내 식탁 위에 던졌다. 이게 뭐예요? 설명해 보세요. 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수진아, 난 그냥 위로가 필요했어. 나이 차 많은 남편 곁에서 늘 어른으로만 보여야 했거든. 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젊은 아내라는 시선들 속에서 아무도 나를 진짜 이해해주지 않았어. 민호는 그냥 잠시 숨통을 틔워주는 존재였어. 그 이상은 아니야. 하지만 지연은 속으로 자신에게 솔직했다. 정말 그것뿐이었을까? 민호와 있을 때 느꼈던 그 설렘은 뭐였을까? 그녀는 자신의 마음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민호도 고개를 떨구며 괴로운 심정을 털어놓았다. 죄송합니다. 장모님은 가족입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떻게 설명하지? 내가 느꼈던 그 복잡한 감정들을? 제 마음이 흔들린 건 사실입니다. 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수진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민호는 자신의 고백에 더욱 움츠러들었다. 나는 왜 이런 감정을 느꼈을까? 수진을 사랑하지 않는 건가? 장인 장석호는 이제야 상황을 파악하고는 무거운 침묵에 빠졌다. 그의 마음에는 배신감과 함께 자책감이 밀려왔다. 내가 재혼을 서둘렀나?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건 결국 내 때문인가? 그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이 드리워졌다. 믿었던 사위와 사랑하는 아내 사이에서 자신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수지는 울부짖으며 방으로 뛰쳐나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남겨진 세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지 못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장인의 중얼거림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고 민호는 주먹을 꽉 쥔 채 자리를 떴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변해버렸다. 식탁 위에서 웃음은 사라졌고 자연스러운 대화는 끊어졌다. 모든 것은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았다. 민호는 일찍 출근하고 늦게 들어왔다. 지연은 필요한 말 외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수지는 두 사람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다. 이웃들은 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재혼한 집이 원래 더 복잡하잖아. 사위랑 장모 사이에 뭐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러게 나이도 비슷하고. 그들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집 안으로 파고들었다. 동네를 지날 때마다 시선을 느끼는 것 같았고 속삭임이 들리는 것 같았다. 밤이면 거실의 불빛은 꺼져 있었지만 각자의 방에서 느끼는 죄책감과 의심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수지는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어갔다. 옆에서 자는 남편의 숨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정말로 선을 넘지 않았을까? 아직도 그 마음이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한 달이 지났다. 민호는 매일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았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점심시간 혼자 있을 때, 퇴근 후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마다 자책감이 따라붙었다.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인가? 그는 자신을 향해 끊임없이 질문했다. 수진을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어떻게 장모에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었을까? 지연을 향했던 감정이 사랑이었는지, 단순한 호감이었는지, 아니면 외로움에서 비롯된 착각이었는지 그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다만 그 감정이 가져온 결과가 너무나 참혹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지연은 더욱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자괴감이 밀려왔다. 나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장석호와 결혼할 때 느꼈던 안정감과 희망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제 남편의 시선에서도 의붓딸 수진의 시선에서도 차가운 벽을 느꼈다. 내가 원했던 건 정말 단순한 위로뿐이었을까? 밤마다 그녀는 민호에게 느꼈던 감정들을 되짚어봤다. 그 순간들이 진짜였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랑에 가까운 것이었다면 그녀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했다. 수진의 마음은 가장 복잡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동시에 자신을 향한 의심이 끝없이 교차했다. 내가 남편에게 충분한 관심을 주었을까? 장모를 진심으로 받아들였을까? 그녀는 때로 자신이 과민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하지만 편지의 내용과 그들 사이의 기류는 분명 현실이었다. 용서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 이대로 끝인 건가? 장인 장석호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늦은 나이에 찾은 사랑과 믿었던 가족,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그는 재혼 결정을 후회했다. 지연을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그녀의 마음도 같았을까? 사위 민호에 대한 실망감도 컸다.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자신의 아내에게 마음을 둔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 판단이 잘못되었던 건가? 어느 일요일 오후 네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다. 과거에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함께 웃고 대화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곤 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서로를 향한 원망과 자신을 향한 자책이 뒤섞여 있었다. 아무도 금기를 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가족은 무너지고 있었다. 신뢰라는 기초가 흔들린 집은 더 이상 예전의 집이 아니었다. 의심과 비밀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을 갈라놓는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창밖으로 지는 석양이 집안을 붉게 물들였다. 하지만 그 붉은 빛도 이 가족의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었다. 민호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만약 그때 지연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면? 만약 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다면? 하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지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흘렸다. 찬물에 손이 시려왔지만 마음의 추위는 더 혹독했다. 내가 정말 원했던 건 뭐였을까? 사랑인가, 관심인가, 아니면 그냥 외로움을 달래려는 몸부림이었을까? 수지는 방에서 일기를 쓰려다가 펜을 내려놓았다. 어떤 말로도 지금의 심정을 표현할 수 없었다. 용서하는 게 맞을까? 잊는 게 맞을까? 아니면 이대로 모든 걸 포기하는 게 맞을까? 장석호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며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담배 연기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자신이 꿈꿨던 행복한 가정도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감정들이 만들어낸 균열은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아물지 않을 상처로 남을 것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마음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각자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들과 감정들을 후회하며 어떻게든 다시 시작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